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그날 며느리네 현관 앞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평생을 반찬 가게 하나로 버텨왔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가서 재료 사고 밤늦게까지 반찬 만들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 박히고 허리 휘어지면서도 내 아들만은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아들 정우는 착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회사 들어갔고요. 결혼도 했죠. 며느리 지영이는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똑부러져 보였어요. 첫인상이 좋았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엔 다 좋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손주 보는 재미에 반찬 가게 일도 안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들네 집에 가서 반찬도 해주고 손주 얼굴도 보고 그게 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모셨어요? 목소리는 밝은데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도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기분 나쁜 날이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너희 먹을 거 있나 싶어서. 아, 네. 들어오세요. 그날도 주방에서 반찬 만들고 있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응, 또 오셨어. 아니, 미리 말도 안 하고. 그냥 오시니까 진짜 불편하잖아. 맞아. 요즘 너무 자주 오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부담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민폐였나? 그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로 했어요. 며느리한테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갈 때마다 더 많은 반찬을 만들어 갔어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만들어서요. 무거워서 손이 아팠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김치찌개 끓여서 반찬이랑 함께 가지고 갔죠. 현관 벨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나오더니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응,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으려고.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번도 많아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어머님은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신 거 이해하는데 저희까지 그 외로움 채워드릴 수는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저는 그저 손주 얼굴 보고 싶고 아들네가 끼니 거르지 않게 반찬이나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제 외로움을 채우려는 행동이었나요?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리고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신경 쓸 게 많아요. 어머님은 편하시겠지만 저는 손님 맞이하는 기분이에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손님이라고요? 저는 이 집 할머니인데, 손주 할머니인데, 손님이라니요. 알겠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조심이 아니라요. 어머님, 이제 좀 오지 마세요. 저희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뭐라고?
어머님이 오시면 저희 생활 리듬이 깨져요. 정호도 같은 생각이에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순간 제 아들 정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정호야, 너도 엄마가 부담스러웠니?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이 대답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지영이 말도 맞아요. 요즘 좀 자주 오시긴 했어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 알았어.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밥도 얻어먹고 다니지 마세요. 반찬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는 저희끼리 잘 먹고 있으니까. 얻어먹는다고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을 제 아들과 손주 먹으라고 가져온 음식을 얻어먹는다고 표현하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그러면 더 비참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알았어, 이제 안 올게. 그렇게 빈손으로 나왔어요. 만들어간 반찬도 그냥 두고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서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만 계속 들었죠. 반찬해준 게 잘못인가? 손주 보고 싶어 한 게 잘못인가? 가족인데 왜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집착했나 보다. 이제 놓아줘야겠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놓아주기로 했어요. 제가 가까이 있으면 부담이 된다고 하니 멀리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까 아들도 연락 안 하더라고요.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가면 안 된다고 부담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어느 날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우야? 엄마, 나야. 주말에 시간 돼? 응, 왜? 아, 엄마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우리 여행 가려고 하거든. 이틀만 봐주면 돼.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손주 봐달라는 연락이라니. 정우야, 엄마가 지금 너희한테 부담된다며? 그건 그때고 지금은 급해서 그래. 처갓집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에는 또 불안하고 엄마가 봐줘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엄마 안 돼? 안 된다고 하고 싶었어요. 부담 준다면서 왜 필요할 때만 찾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알았어, 봐줄게. 고마워, 엄마. 그럼 토요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자괴감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거절도 못하고 결국 또 허락해버렸어요. 손주가 귀엽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비록 손주 봐달라는 부탁뿐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게 기뻤죠. 토요일 아침 아들이 손주를 데려왔어요. 엄마 고마워. 월요일 저녁에 데리러 올게. 응, 잘 다녀와. 손주를 안고 있는데 며느리가 차 안에서 손만 흔들더라고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가슴이 아팠지만 손주 얼굴 보니까 그래도 좋았어요. 이틀 동안 손주 돌보면서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허리는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제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저녁 아들 부부가 손주 데리러 왔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응, 별일 없었어. 잘 놀았어. 그럼 우리 가볼게요. 밥은 먹고 가지 그래? 아니요, 우리 집에서 먹을게요. 가볼게요. 그렇게 또 떠났어요. 손주가 제품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허전했어요.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손주 봐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때만 절 찾더라고요. 반찬 가져간다고 하면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손주 보러 간다고 하면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러다가 손주 봐줄 사람 필요할 때만 엄마, 주말에 시간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면 그렇게라도 만나야 했어요. 그게 제 처지였죠. 어느 날은 몸이 안 좋았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 먹고 누워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우리 약속이 있어서. 정우야, 미안한데 엄마가 오늘 좀 아파서.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럼 괜찮겠네. 감기야 금방 낫잖아.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 정우야, 엄마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엄마, 우리 이 약속 엄청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한테 맡길 데도 없고 엄마가 봐줘야 해. 알았어. 다음날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로 손주를 돌봤어요. 기침도 나오고 몸도 으슬으슬했지만 참았어요. 손주한테 옮길까봐 마스크 쓰고 자주 손 씻으면서요. 그날 밤에는 열이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나는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가족인지 베이비시터인지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인지.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니까 가족들 얼굴이라도 보겠지 싶었죠. 그런데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올해 추석은 우리끼리 보낼 것 같아. 뭐? 추석인데? 처갓집에서 오라고 해서 거기서 보내기로 했어. 그럼 엄마는? 엄마는 미안. 내년에는 같이 보자.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추석인데, 명절인데, 혼자 보내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추석 당일 혼자 밥상 차려놓고 먹었어요. 상위에 놓인 음식들이 너무 많아 보였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죠. 밥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명절 다음 날 또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지금 갈게.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 가서 얘기할게. 1시간 뒤 아들이 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어요. 정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 지영이가 그러는데, 응? 엄마가 우리 집에 더 이상 안 오면 좋겠대, 당분간. 뭐? 지영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자꾸 오시니까 부담스럽고, 집안일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자고. 정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지영이가 힘들다잖아. 엄마도 이해해줘. 이해? 뭘 이해해?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운 거 알아. 근데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 엄마 외로움까지 책임질 순 없어. 또 외로움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손주 보고 싶고 아들 얼굴 보고 싶은 게 외로움 때문이라고요? 알았어. 이제 연락 안 할게. 엄마,
가봐. 며느리 기다리겠다. 아들이 나가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요. 그날 밤 비가 왔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죠. 저는 우산도 안 쓰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냥 비를 맞고 싶었어요. 빗속을 걸으면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온몸이 젖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마음이 젖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되었을까? 평생 반찬 가게 하면서 아들 키웠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요. 새벽같이 일어나 장 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이 부르틀 때도 허리 아플 때도 참고 일했어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아들 결혼시키려고, 아들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뭐가 됐나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베이비시터? 부담스러운 존재?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다 젖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감기가 더 심해졌는지 열이 펄펄 끓었어요. 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어요. 그냥 이대로 아프다가 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흘을 그렇게 알아누웠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은 한 통도 없었어요. 제가 죽어도 모를 것 같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간신히 일어나 반찬 가게에 나갔어요.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손님들한테는 반찬 팔면서 웃는 척 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나이 들수록 몸이 중요한데. 감사합니다. 나이 드실수록 몸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 가족들은 제 건강에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나갔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손주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손주 사진을 보곤 했어요. 돌 때 찍은 사진, 100일 때 찍은 사진, 보다 보면 눈물이 났어요. 이제 다신 못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정확히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 등기 서류가 와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청구서인가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어요. 요즘 돈도 빠듯한데 세금이라도 나온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봉투를 뜯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빌딩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통지서? 뭐라고요? 빌딩? 무슨 빌딩?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소유자, 김순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분 100%. 감정가 50억 원. 손이 떨렸어요. 50억? 이게 무슨 일이지?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땅, 그 작은 땅 한 조각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고 그게 상가 빌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딩의 단독 소유주가 바로 저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반찬 가게 하면서 푼돈 모아 살았던 내가 50억짜리 빌딩 주인이 됐다고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라도 내 인생이 바뀌는 건가? 다음날
서류에 적힌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이 빌딩은 현재 임대가 다 차 있고요. 매달 임대료만 약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관리비 제하면 순수익이 한 달에 2,500 정도 되시겠네요. 한 달에 2,500? 제가 반찬 가게에서 한 달에 벌던 게 고작 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 빌딩은 위치가 좋아서 매각하시면 지금 시세로 50억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사무실을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나도 당당해질 수 있겠구나. 며느리가 저를 얕잡아봤던 게, 아들이 저를 가볍게 여긴 게 다 제가 가진 게 없어서였을 거예요. 가난한 시어머니, 반찬 가게나 하는 늙은 엄마, 그렇게 봤겠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제게도 가치가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생긴 거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일주일 뒤였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석 달 만에 연락이었죠. 엄마, 응,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엄마, 저희가 너무했죠? 미안해요. 요즘 계속 생각했는데 엄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석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정호야, 너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밥 같이 먹어요. 엄마, 들려요? 주말에 오세요. 지영이도 엄마 뵙고 싶대요. 며느리가 저를 보고 싶다고요? 그 며느리가?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석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보고 싶다니. 혹시 빌딩 소식을 들은 걸까? 그럴 리 없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근데 왜 이러는 거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래서 주말에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어요.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빴어요. 아들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래.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유자차예요. 제가 유자차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에는 관심도 없더니. 고마워. 차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살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 반찬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며느리가 슬쩍 아들을 쳐다봤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엄마, 사실 저희가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해봐. 엄마, 혹시 빌딩 소유하게 되셨다는 거 사실이에요? 아, 역시 그거였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러던? 아니,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엄마가 재개발로 빌딩 받으셨다고. 동네 소문이 났나 봐요. 응, 사실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님, 정말요? 대박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이 사람 진짜 웃기네요.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축하한다고요? 고마워. 어머님, 그 빌딩 얼마짜리래요? 글쎄, 그 정도 된다더라. 50억?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고요. 와, 엄마, 대단하세요. 그럼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그래야지. 며느리가 또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어머님, 그런데 그 빌딩 관리하시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혼자서 다 하시기엔 복잡할 것 같은데. 변호사가 도와준다더라. 아, 그래도 가족이 챙겨드려야죠. 어머님 연세에 그러니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요? 석 달 전에는 연락도 하지 말라더니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사양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자식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자식이라는 말이 이제 와서 나오네요. 그동안은 왜 자식 노릇을 안 했나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빌딩 어머님 명의보다는 정호 명의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도 그게 편하실 거예요. 아,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왜 그래야 하는데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에 무슨 일 생기시면 상속세도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내가 죽을려면 기다리는 거니? 아,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요.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들을 위한 얘기죠. 생각해 볼게. 어머님,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 지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제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지영아, 네, 어머님.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반찬 가져오면 얻어먹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 집에 오지 말라고 했고, 나한테 손님 대하듯 했잖아. 그건, 그때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예민해서? 석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게 예민해서야?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정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추석 때 엄마 혼자 보내게 했잖아, 명절인데. 그건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며느리가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한다고? 내가 50억짜리 빌딩 생겨서 잘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속마음 다 보여. 내 돈 탐내는 거 뻔히 보인다고. 그때 며느리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죠. 어머님도 나이 많으신데 혼자 그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잖아요. 가족? 지난 석 달 동안 너희가 가족처럼 굴었어? 어머님! 나 이제 알았어. 너희한테 난 돈 있을 때만 가족이구나. 돈 없을 땐 부담스러운 늙은이고.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이제 갈게. 그리고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야. 엄마!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소개받았어. 혼자 다 할 수 있어.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서운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서운하다고? 내가 석 달 동안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명절 때 혼자 밥 먹으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
어머님, 이제 알았어. 너희한테 내가 뭔지. 난 이제 너희 눈치 안 볼 거야.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이제 알았어. 내가 너희한테 뭔지. 난 이제 너희 눈치 안 볼 거야.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속이 시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이 전과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죠. 그래,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자. 다음 날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먼저 반찬 가게를 정리했어요. 평생 했던 일이지만 이제 안 해도 되니까요. 단골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사장님, 장사 접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쉬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사장님 반찬이 제일 맛있었는데.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홀가분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행을 다녀왔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행을 간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호텔에도 묵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산 거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더라고요.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재밌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정우예요. 응,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엄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얘기?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아들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알았어, 만나자.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왔어요. 며느리는 없었어요. 엄마, 응,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했어요.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평생 저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뭘 해주셔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우야, 엄마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로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우야, 엄마는 네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그동안 엄마가 너무 집착했나 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오랜만에 모자가 마음을 나눈 시간이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손주도 자주 데리고 올게요. 억지로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떠난 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아들이 정말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는 안 왔지만 괜찮았어요. 할머니! 손주가 제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어린이집 다녀. 그래? 대단하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그 뒤로 아들은 정말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왔어요. 며느리도 가끔 따라왔는데 예전처럼 날카롭게 굴진 않았어요. 여전히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켰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알았어. 어머님 용서해 주실 순 없겠죠? 용서?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네, 당연하죠. 제가 기다릴게요. 며느리도 나름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태도는 바뀌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진짜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참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내 인생을?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멋지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맞아. 이게 내 인생이야. 지금도 가끔 아들네 집에 가요. 근데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요.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며느리도 이제 저한테 함부로 못해요.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전처럼 착하고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나이 들었다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제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어젯밤 손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주말에 할머니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이제는 제가 초대하는 거예요. 제 집으로요. 제 조건으로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김순자, 너 잘하고 있어.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해서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착하다고 해서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끌림이었습니다.